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어제 시작이 되었던 검은 월요일이죠.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해 역대급의 폭락이 오며 투자자들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5만 달러가 일시 무너지며 이제 희망이 사라진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루 만에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는 상승의 씨앗이 불타오르는 것일까요?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가 총액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4.19% 상승한 54,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5.84% 상승한 2,450달러대, BNB가 6.95% 상승, 솔라나가 13% 상승, XRP가 7.12% 상승한 0.50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5.7%,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2%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 후에 현재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아시아 주식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현재 폭락이 끝난 것인지 투매가 끝난 것인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5일째 강세를 보이던 엔화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일단 안도감을 찾았지만 이번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엔화 캐리 트레이드는 아직 다 청산됐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번 폭락장에서 가장 크게 두들겨 맞은 투자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그중에 미국 빅테크 기업 주식들을 최근에 산 투자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오르면서 지금이라도 비싼 값을 주고 화랑장에 편승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다가 뒤늦게 매입을 했는데 3일 만에 두 자릿수로 하락을 해버려서 손해가 굉장히 막심한 상태입니다. 최근 주식과 암호화폐를 사지 않은 투자자들의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때를 매수 기회로 삼으려 하지만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이에 글로벌 유명 트레이더이죠 피터 브렌트에게서 이번 하락과 관련 언급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강세장 전에 조정일 뿐이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게 되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피터 브렌트의 비트코인 급락 강세장전 조정일 뿐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5일 발생한 비트코인이 폭락이 강세장 전에 일어난 조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밝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브렌트는 6일 자신의 엑스닷컴을 통해서 현재 발생한 비트코인 하락은 2017년 강세장 전에 발생한 모습과 유사하다라며 2016년 반감기 후에 발생한 하락과 이달 5일 발생한 하락은 매우 유사하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은 2016년 7월 한 달 새 약 27%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이달 5일 급락 하루 새 최대 약 16% 하락을 했으며 반감기인 이제 4월 대비해서는 약 26%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 브렌트는 2012년, 2016년, 2020년에 일어난 반감기 후 매번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를 지목을 했는데, 이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 도표를 첨부한 브렌트는 어제 하락에 대해서 전형적인 반감기 발생 후 강세장 진입의 사이클이다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하네요. 피터 브렌트가 첨부한 도표를 보게 되면 반감기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 강세장 당시에는 650달러였고 27% 하락한 474달러까지 하락을 했고, 2018에서 2021년 강세장 당시에는 9,671달러의 반감기를 맞이했는데 이후 10% 하락한 8,716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다. 그리고 2022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강세장을 보게 되면 반감기 당시 64,900달러였고 이제 49,050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26% 하락을 한 거다. 2016년 이제 반감기 당시에 이루어졌던 급락세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큰 하락 충격을 겪은 탓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누군가는 하락한 주식과 코인을 줍줍하는데 또 다른 누군가는 금과 달러로 자금을 넣고 있는 것이죠. 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산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위험 자산을 저렴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투자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이 좋은 자산을 저평가됐을 때 싸게 사서 고평가가 됐을 때,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겁니다.
이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 어떤 타이밍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과 달러는 지금 어떤가요? 금이야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 중이고 달러도 1375원으로 꾸준히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400원을 넘어가면 당국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달러와 금이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은 영원히 오르지 않냐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금은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 결국 현금의 가치도 금이라는 현물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 태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자산이 영원히 계속해서 오른다라는 것은 오해입니다. 이 달러 역시 미국이 국력을 가지고 달러에 대항하는 모든 화폐와 국가 경제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함부로 달러의 시대가 간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를 사는 것은 달러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 질서 역시 영원하지는 못할 겁니다. 한마디로 금과 달러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자산과 화폐인 것이 맞지만 정황상 고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자산이 영원히 오를 것 같은 환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실제 그런 지표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블랙스완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서 블랙스완입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기준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4% 상승했죠. 하루 만에 롤러코스터를 타는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회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세우고 행동을 해야 할 때입니다. 당연히 관망하겠다면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과연 저점에서의 반등 구간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는 없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를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일주일 전 가격 대비 회복을 했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6%이고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23.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 비트코인은 10% 이상, 이더리움은 20% 이상 빠졌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미 고평가 구간에 있는 금과 달러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지금의 회복장이 어디까지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투자자들이 눈치를 살피고 있는 중이죠. 네, 이와 더불어서 어제 폭락 이후에 빠른 회복세를 보인 코인들 중 더욱더 눈에 띄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밈코인인데요. 이 중에서도 페페와 시바이누의 회복력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이 밈코인들의 경우는 뚜렷한 호재나 악재가 없어도 가격이 변동하고 폭락장과 급등장에서 변동률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페페의 경우는 지금은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장중 최대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페페 관련 ICO 이 사전 판매 프로젝트 중 엄청난 자금을 모으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페페 관련 프리세일의 경우는 거의 치트키 수준이죠.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페페 언체인드 19만 달러 고래 투자자 등장으로 ICO 640만 달러 달성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페 언체인드가 640만 달러 넘게 모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확인을 했는데 700만 달러가 이미 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시간대가 7월 31일인데요. 내용을 다시 보게 되면 자체 레이어2 이더리움 체인을 보유한 차세대 페페 테마 밈코인 페페 언체인드는 주말 사이 고래 투자자 유입으로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페페 언체인드는 80만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7만 달러 근접하며 밈코인 열풍 재개, 페페 언체인드는 선조 밈코인 능가하는 상승을 보여줄 준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페페 언체인드를 발견한 한 고래 투자자가 총 18만 9천 달러 이제 하나로 바꾸게 되면 약 2억 3천만 원 정도에 되는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고래 투자자와 다른 발빠른 사전 판매 투자자들이 페페 언체인드의 잠재력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페 언체인드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 보았는데요. 현재 자금 모금 현황을 보게 되면 무려 74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페페 언체인드 토큰당 현재 가격은 0.0089105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 또한 페페 언체인드를 24,900여 개 정도 구매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페페 관련 ICO들은 이제 사전 판매가 종료 후에 거래소 상장되었을 때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확률이 높은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란에 관련 링크들 남겨놓았습니다. 과연 페페 언체인드가 사전 판매 종료 후 거래소 상장이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XRP 관련 중요 소식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며 화제가 되었던 리플 발행 스테이블 코인 출시가 임박을 하게 된 것인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리플 USD의 출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 SEC죠. 이 증권거래위원회의 새로운 규제 압력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리플랩스는 지난주 리플 USD 전용 웹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리플사 홈페이지를 보아도 리플 USD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올해 말 출시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웹페이지 개설을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플과 SEC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XRP의 한 커뮤니티 그룹의 경우는 리플 USD의 출연이 리플과 규제 당국 간 법적 분쟁의 종결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데요. 반면 다른 그룹은 이번 출시가 리플에 대한 규제 당국의 즉 SEC의 감시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는 중이죠. 이 법률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유명 XRP 지지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의 경우는 리플의 $1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로 인해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게 됩니다. 현재 리플이 SEC와 겪고 있는 소송과는 이제 다른 새로운 소송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죠. 한편 미국이 친암호화폐 성향의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면 리플사의 경우는 소송 악재라는 해소와 더불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인데요. 이에 상당히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리플 이사회 멤버가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에 합류를 선언하게 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리플 이사회 멤버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 합류 선언했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사 이사회 멤버가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프에 합류 소식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진 스퍼링 리플사 이사는 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민주당 후보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나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참가한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현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후에 민주당 후보로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이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총격 후에도 건재한 모습을 선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경쟁에서 이변을 연출했다. 이 미국 CBS 뉴스가 실시한 미국 대통령 선거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약 1% 상회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인기가 치솟는 점, 리플사의 이사회 멤버가 선거 캠프에 참여 소식을 밝히자 XRP 커뮤니티에서는 큰 환호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XRP 관련, 리플 관련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리플 이사회 멤버가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를 선언한 소식 또한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리플사가 정치권 그리고 더 나아가 제도권과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 있는지, 리플사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리플사의 영향력이 점차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9포인트 하락한 17포인트 기록하면서 다시금 익스트리미 피어, 이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이제 낮아졌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두려웠던 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전체 크립토 마켓, 뉴욕 증시, 일본 증시,
한국 증시, 글로벌 모든 증시들이 투매의 급격한 하락세를 겪으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는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락 후에는 반드시 상승장이 온다라는 것을 말이죠. 현재의 상승 사이클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